안녕하세요. 유방전문의 최민영입니다. 유방전문의가 알려주는 소소한 유방 갑상선에 대한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유방전문의 최민영 닥터 민브레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유방갑상선외과 펠로우 및 대학병원 교수를 거쳐 현재 리우외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유방갑상선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유방외과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과냐, 그런 과가 따로 있는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즐겨 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 나오시는데 우리 안정원 선생님과 그리고 이익준 선생님이 어떤 과인지 아세요? 네, 그 두 분이 속한 과가 우리가 외과, 제네럴 서저리 GS라고 불리우는 외과입니다. 예전에는 일반 외과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정식 명칭은 외과입니다. 영어로는 제네럴 서저리의 약자를 따서 GS라고 불러서요. 보통 의사들은 GS라고 부르는 과입니다. 이 외과는 김준환 선생님의 흉부외과나 최송원 선생님의 신경외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외과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안정원 선생님과 이익준 선생님은 항상 같은 의국에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이 속한 과가 외과입니다. 외과는 굉장히 많은 분야를 다뤄서 보통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외과는 어디를 수술하는 과예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과는 여러 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쉬는 폐가 있죠. 폐와 이 아래쪽 내부 장기, 복부 쪽의 장기를 나누는 횡격막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외과는 이 횡격막 아래쪽에 있는 뱃속의 거의 모든 장기와 플러스 유방이랑 갑상선 수술하는 과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까 여러 분야로 세분화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방과 갑상선을 주로 다루는 유방갑상선외과 또는 유방내분비외과가 있고요. 이 두 개 분야는 병원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병원도 있고 같이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주로 다루는 위장관외과, 그리고 대장, 직장, 항문을 주로 다루는 대장항문외과, 간, 담도, 췌장을 주로 다루는 간담췌외과, 그 다음에 간이식과 신장이식을 하는 이식외과가 있고요. 이 간담췌외과와 이식외과는 병원에 따라서 이것도 같은 교수님이 수술을 하시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소아과를 배울 때 듣는 말이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소아외과도 역시 완전히 다른 분야로 떨어져서 있습니다. 혈관외과라고 뱃속의 주로 혈관들이랑 사지, 주로는 이제 다리 쪽의 혈관을 많이 다루는 혈관외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크게 7개 정도 파트가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서로 좀 어떤 파트는 같이 묶여 있는 병원도 있고 따로 있는 병원도 있고 요즘은 여기에 플러스 중환자만 따로 다루는 중환자의학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외과를 빼먹을 뻔했네요. 바로 외상외과고요. 외상외과는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요. 모든 대학병원에 외상외과 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저의 전공 분야는 유방갑상선 외과, 그 중에서도 외과의 유방질환 분과 전문의인 그냥 저희가 보통 유방 전문이라고 부르는 유방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유방외과가 뭐 하는 곳인지 외과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채널을 만들게 된 주요한 원인이 있어요. 대형 병원에 있을 때 제가 항상 가장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그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검사 결과라든지 질병의 진단,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치료 방법 이런 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항상 아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에게 뭔가 자세히 어떤 이 질환에 대해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또는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환자분들도 질문을 하지 못하거나 되게 어려워하신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어요. 채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다루고 있는 곳이 많아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이제 각 채널도 따로 있는 병원들도 요즘은 있고요. 그런 채널에서 이제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그 수술 많이 하시는 되게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또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면서 유방이나 갑상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유방 양성 질환이라든지 갑상선 질환들, 그 다음에 유방에 생기는 여러 증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데 누가 속 시원히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모임을 갖다 보면 의사가 아닌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엄마들 모임을 갖게 되면 제가 이제 유방외과 의사라는 걸 알고 나서 꼭 한 번쯤은 이렇게 약간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시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말하는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또 궁금해 하시면 또 알려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다들 이런 거를 물어볼 데가 없었다. 정말 그러냐. 너무 궁금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좋아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만들면서는 그 전부터 했던 생각인데 조금 더 이런 편하게 유방이나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편하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언니에게, 나의 동생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채널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나 이제 또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 미처 진료실에서 이제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외과 의사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외과 트레이닝은 정말 힘든가요? 얼마 전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서도 우리 그 레지던트 분이 장겨울 선생님이 연애를 한다고 하니까 막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장면이 있었죠. 정말 그런가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소한 궁금증들, 외과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끔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사설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제 채널에 대한 소개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주제는 유방 통증에 대한 것입니다. 유방 통증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하는 증상이고요. 실제 유방외과를 외래를 찾는 환자의 한 60% 정도가 호소하는 증상이거든요. 제가 그 유방 통증에 대해서 다음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방 전문의 닥터 민브레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